UI들을 좀, 기능들을 좀 추가하고 UI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이제 아이템 빌더 안쪽에 저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한 모양들을 선언을 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들을 지금 여기 이제 이 텍스트 앞쪽에 체크박스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걸 이제 로우로 해서 여기 텍스트를 하나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앞에다가는 자, 이렇게 체크박스를 입력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박스 부분에는 밸류를 넣게 되는데, 밸류가 이제 기본 false일 경우에는 음, 자, 이거 화면에 그린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고요. 체크박스에 이제 이 밸류 값을 할당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onChang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체크드라는 결과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체크를 하게 되면 체크된 이후의 값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클릭을 한다면은 이 체크드가 이제 true라는 값이 이제 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값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의 인덱스번 안에 있는 is done이라는 값이 이제 이 체크박스에 처음 할당이 되어야 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리스트의 이 자, 리스트의 이제 인덱스를 is done을 이제 다른 값으로 다시 바꿔줄 건데, 자, 지금 여기 이제 이 배열 안에 있는 값을 바꿀 때는 사실 여기 인덱스에 이제 뭐 is done을 뭐 저 체크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할당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 배열 자체에 이 배열의 불변성을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요. 스테이트를 다룰 때는 항상 불변성을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 지금은 일단 요 정도로 일단 해두지만은, 나중에 이제 불변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조금 다루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 음, 아무튼 불변성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꼭지를 나눠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체크가 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등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등록한 할 일들을 이렇게 제거를, 그러니까 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체크박스가 들어감으로써 이 체크박스 자체가 겉에 주변에 이제 공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이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저희가 뭐그 간격을 좀 더 넣어주려고 했지만, 체크박스를 넣음으로써 간격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고민하지는 않아도 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위에 입력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오른쪽에 이 이제 입력 버튼의 우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여백이 없이 딱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업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패딩 위젯을 쓰게 되고요. 패딩 위젯은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면은 UI 잡는 데 있어서 뭐 패딩이나 마진은 항상 쓰게 되는 건데, 그게 별도의 위젯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패딩을 쓸 것이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이 로우 전체를 패딩으로 이렇게 감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패딩 할당하고 그
그 안에다가 이렇게 로우를 집어넣는 형태로 해서 이것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같은 경우에 패딩에 여기에 수치를 넣을 때는 패딩에 수치를 넣을 때는 패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딩을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상하 좌우를 따로따로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우선은 저희가 전체 패딩을 다 주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주는 방법은 엣지 인셋이라는 속성에 이제 여기 그 all이라는 값을 주고 여기에 값을 뭐 20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요. 여기에 패딩이 할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20픽셀씩의 패딩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지금 20은 너무 컸던 것 같네요. 16 정도. 저는 요 왼쪽에 체크박스의 끝선을 한번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요 앞에 입력된 앞에 상태와 비교를 해보니 이 위쪽에 마진 위쪽에 있는 패딩은 조금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all이라는 값이 상하 좌우 그러니까 상하 좌우를 전부 할당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 LTRB 해가지고 왼쪽 위 오른쪽 아래에 대한 것들을 각각 지정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only라는 걸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왼쪽에 16 위로는 0 오른쪽에 16 자, 아래는 0 이런 식으로 그 CSS에서 쓰던 거랑 비슷한데 방향이 조금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에도 간격을 줘서 위하고 아래하고 간격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좌우 간격하고 상하 간격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 네, 괜찮아 보이네요. 아니면은 여기 이제 그 only라는 값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직접 이제 left 16 그런 다음에 right 16 이런 식으로 직접 값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자, 4개를 다 지정한다 그러면 이건 좀 비효율적이겠죠. 4개를 다 지정한다 그러면은 이제 LTRB를 가지고서 지정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거고요. 자, 저희는 여기 지금 이 방법들 중에서 자, from LTRB 해가지고 16, 8, 16, 8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아래 뿌려지는 이 아이템 빌더 안쪽에, 그러니까 만약에 체크박스가 없으면 체크박스가 없고 패딩만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만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들끼리 아까 봤던 것처럼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버리거든요. 다닥다닥 붙어버리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감싸는 아이템 하나하나를 패딩을 지정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이제 패딩을 넣어서 간격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UI를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제 하는 김에 지금 여기 이제 간격 자체는 이제 체크박스들 때문에 알아서 조금씩 할당이 되었는데요.
네, 이 사이에 이제 구분선을 좀 넣어주고 싶습니다. 넣어주고 싶은데, 이게 이 리스트 뷰 위젯을 잠깐 보면은요. 부터 리스트 뷰 위젯을 보면은, 이 리스트 뷰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이제 그 목록을 가지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에는, 리스트의 빌더 같은 함수를 쓰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 뷰의 빌더가 아니라 separated라는 이런 이제 함수가 있고요. 아래 보시면 구성은 비슷해요. 아이템 빌더 안에다가 빌드 컨텍스트 이용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선언을 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아래 보시면은 세퍼레이터 빌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이 구분자를 만들어주는 이런 함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디바이더라고 그 가로선처럼 생긴 위젯을 제공을 하는데 해당 위젯을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사이사이에 이런 구분자를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 빌더만 세퍼레이터로 바꾸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세퍼레이터 빌더만 추가를 해주면은 이거를 이 사이사이의 아이템들을 넣어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세퍼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구분선이기 때문에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에 선이 등장을 하고요. 그렇다는 거는 마지막 아이템 밑에는 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적으로 요청 사항이 말 그대로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에 있는 세퍼레이티드 디바이더를 넣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 리스트 뷰에 세퍼레이티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시키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마지막 아이템에도 밑에 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세퍼레이티드를 이용해서 사이사이를 나누는데 근데 끝에다가 이제 한 줄을 별도로 그려서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이제 이걸 감싸고 있는 이 로우 쪽에다가 이제 디자인을 입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이거를 꾸미기 위해서는 데코레이션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게 됐는데, 로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배치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로우 자체에는 뭔가 꾸밀 수 있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컨테이너를 만들어가지고 컨테이너 안쪽에다가 이거를 넣게 되는데요. 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HTML로 치자면은 div 같은 역할을 하는 이거 자체로서는 어떤 뭐 그냥 한번 감싸는 역할을 하는 거 외적으로는 다른 기능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말 이름 그대로 단순하게 무언가를 감싸는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인데요. 근데 여기에는 데코레이션 속성이 있습니다. 이 데코레이션 속성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 박스 데코레이션이라는 이런 이제 객체를 여기다 선언을 해서 넣어줄 수가 있고요. 이 박스 데코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박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네모난 박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스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건데 박스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컨테이너가 있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패딩 그리고 보더 바깥으로 존재하는 마진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다루는 걸 박스 모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박스 모델이라는 거는 이 안에 뭔가 그 패딩에 대한 뭐 이런 속성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 저 박스, 그 패딩은 아예 패딩이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진 않고 뭐, 네. 어쨌든 박스 데코레이션 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컬러, 이미지, 박스 보더, 뭐 레이디어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보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보더 속성을 넣게 되는데 보더에 all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게 되면 저 패딩에도 패딩에도 넣었던 것처럼 전체에다가 다 이렇게
테두리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게 이제 일부만 입력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부만 입력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색상까지는 지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줄을 어떤 형태로 넣는 게 좋을까요? 잠시만요. 보더 말고 이거를 아웃라인으로 할까? 자, 일단은 이 보더에다가 자, 이거를 버튼 방향에다가만 보더 사이드로 해가지고 자, 컬러에 자, 이렇게 지정을 해서 회색선이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깔리게끔 이렇게 내용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 위에 있는 저 인풋하고 라인이 안 맞고 뭐 라인이 안 맞는 것들이 점점 하나씩 보여가지고 조금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오늘 사실 스타일링을 메인으로 지금 하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고 일단은 한 요 정도까지 해놓고 네,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거를 이제 요거까지 해가지고 삭제 버튼 추가하는 것까지 해서 이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엘리베이티드 버튼 해가지고 여기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삭제 이렇게 삭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 볼게요. 그럼 삭제 버튼이 이 뒤에 이 옆에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 이 텍스트 공간을 익스펜디드로 이렇게 크게 확보를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할당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xpanded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옆에 있는 이윤 요소들을 제외한 전체 크기를 할당을 해가지고 쭉 넓어지게 되고 활용을 다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그래서 이 양쪽으로 이제 애들이 쭉 붙고 삭제 버튼이 끝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삭제 버튼도 뭔가 이제 삭제 버튼도 오른쪽으로 좀 패딩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패딩 요소를 넣고 여기 이제 그 패딩은 엣지 인셋에 올리 해가지고 라이트 16 하고 자 이렇게 애들을 넣어 놓고요. 자, 이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실제 저 삭제를 시켜야 되겠죠. set state 한 다음에 저기 이제 저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값을 할당을 할 건데 리스트에 이제 음, 자, 리스트에 저거를 필터를 이용을 할지 아니면은 저 그냥 리젝트를 이용을 할지 지금 현재 구조에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여기 인덱스 접근이 되니까 그냥 리스트에 리무브 해가지고요. 리무브 at 해가지고 저 인덱스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리스트에 리무브 해가지고 저 리스트에 인덱스에서 오브젝트를 직접 전달을 해도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인덱스가 있고 인덱스를 쓰는 게 코드상 훨씬 더 짧으니까 이렇게 삭제하는 걸로 넣어서요. 자 여기 이제 그러면은 완료가 된 1번, 3번, 4번만 제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삭제, 삭제, 삭제해서 세컨드랑 포스만 남겨놓고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새로 입력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완료하고 삭제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빠졌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여기 뭐 업데이트는 요 앞에 그 체크로 업데이트하는 걸 했네요. 어쨌든 요 CRUD에 대한 부분들을 한 세트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저희 요 리마인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 정도까지만 일단 하고요. 지금 어쨌든 어떤 서비스든 어떤 앱이든 그렇지만 이게 살을 붙이려고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고치고 싶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하고 저희는 다른 프로젝트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